아, 선생님.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하연이요. 예, 전화 드린다고 했죠? 먼저 선생님 소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예. 사북 민주항쟁 동지회 명예회장 이원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몇 가지 질문 준비해 왔는데 한번 지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제가 그 화연 선생님이, 화연 작가님이 그 사북에 가셔서 그 이원갑 선생님 만나 뵙고 하는 그런 얘기를 대강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화연 작가님이 맨 처음에 넘어가셨을 때 뭐 어떤 지인이라든지 연고가 있어서 가신 게 아니고 되게 무작정 차 타고 가셔서 또 만나 뵀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예. 그 이완갑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북항쟁 이후에 계속 사북에서 지내시면서 그 사북항쟁이 뭐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런 운동이라든지 이야기들을 계속 지속해 오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화연 선생님, 화연 작가님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낯선 사람이 이렇게 딱 나타나서 그 선생님에 대한 작업, 사북항쟁에 대한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혹시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화연 선생님이 워낙 또 잘 하셨겠지만 그게 궁금해서 여쭙고 싶었어요. 저 사북항쟁에 대해서 뭐 취재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하고 만났어요. 네. 그래 와서는 우리들은 하여튼 고맙죠. 저희 사건을 취재하러 온다는 것은 널리 알려준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80년도 4월을 광부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해주고 보듬어 준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 이후 여러 번 또 취재를 와서 직무를 같이 나누고 속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그 화연 작가님께서 여기저기 취재 다니시고 사북에서 활동하실 때 예. 이원갑 선생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도움은 뭐 이게 없어요. 우리는 고맙죠. 예. 그러셨는데 혹시 재밌었던 이야기 같은 거 있을까요? 그래 뭐 왔을 처음에는 조금 뭐 누구나 다 똑같지만은 좀 서먹하지만은 결국 이제 여러 번 만나고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참 속 털어놓고 서로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친분을 가지고 그 얘기했던 게 기억에 남고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이게 친절하게 또 이렇게 해주는 데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선생님 저 한 것도 없어요. 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거 너무 선생님 이거 그냥 사북항쟁 살짝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바로 근황만 이렇게 얘기해서 선생님 살짝 사북항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네. 사북항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선 그 광부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광부의 구성은 사실 광부가 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또 그 당시로 봤을 때 백 없는 사람, 즉 얘기하면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광부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이제 이 정부나 뭐 이런 기업주로부터 사실 관시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한 광부들의 약점을 기업주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인권을 유린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참 노예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보게 되면은 사실 그 얘기가 있었어요. 거지 바로 우회 직업이 광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불쌍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그렇게 힘없는 광부들이니까 그저 기업주들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또 돈은 노임의 대가인데 그것을 받는 것을 기업주의 선처처럼 받아야 하는 말이죠. 이런 참담한 현실에서 결국 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와 같이 억누름이 결국 이제 여러 번 참다가 결국 그 분노가 폭발한 것이 사고강경인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랑 또 청년 작가들이랑 기획자들이잖아요, 선생님. 예, 그래서 지난해에 이제 사북항쟁이랑 5.18이 같이 40주년을 맞이했는데 예, 그 사북항쟁에 관해서 저는 화연 작가님 작업하시는 거 보고 또 거의 알게 됐다라고 해도 그 괜찮을 정도로 제가 사북항쟁에 관해서 되게 무지했었어요. 예, 그런데 혹시 선생님 입장에서 앞으로 저희 세대들, 그러니까 좀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그 90년대생들이나 뭐 80년대생들이 혹시 사북항쟁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 선생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그래 싶어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40년이 넘도록 이렇게 참 지금 그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묻혀 있었던 것은 뭔가 그러면은 첫 번째는 우리들이 힘이 없어요. 이제 얘기한 것처럼 배우지 못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소외된 사람들 단체에서 그런 그 광고들이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들의 아픈 것을 얘기를 해도 말이죠.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남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 바로 우리 자신의 이거 이제 자체의 힘이 없었던 것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뭔가 그러면은 광주 같은 경우는 사실 공수부대가 투입돼가지고 뭐 그런 작전이 일어나서 이제 크게 됐잖아요. 네. 우리 같은 경우도 80년도 4월 21일부터 시작해서 24일 날이 이제 그 협상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23일 날 4월 23일 날 공수부대가 이제 그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진압을 시킨다.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그 이후 나왔는 자료에 보게 되면 공수부대가 이 원주에서 대격 1공수단이 여기서 와 있었고 그래요. 네. 그 이제 그렇게 와 있었을 적에 우리가 4월 23일 날 그 정보를 듣고 야 우리도 이렇게 말이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비를 하자. 그래가지고 사북 기서 무기고 그 다음에 동원 탄자 예비군 중대 무기고 또 이 사북 저 동원 탄자에는 탄을 채굴하기 위한 다이나마이트가 있어요. 그래 이제 그 화약고 이렇게 이제 세 군데를 우리가 점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수부대가 쳐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무기를 개방해가지고 같이 이제 대응을 하겠다.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한 가지인데 우리도 이제 대응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것을 이제 그 여기 수석대책본부에 지금 강원도지사하고 강원도 경찰국장이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공수부대를 절대 투입을 안 시킬 테니까 무기고 하얗고 하고 듣지 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가 공수부대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무기고 하얗고를 뜻을 일이 없지 않느냐. 한 공수부대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결사항변을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공수부대가 투입을 안 시키고 이제 그 마무리가 됐는데 광주 같은 데는 이렇게 좀 벌판이 크잖아요. 그러나 이 사복에 여기는 골짜기예요. 여기다 공수부대 투입하면 무지한 참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미리 그 무기고나 화약고를 점령해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공수부대가 쳐들어왔거든요. 네. 공수부대가 투입됐다 그러면 무지한 참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 좁은 지역에서. 네. 그랬다고 그러면은 과연 우리보다 한 달 후에 일어난 광주는 과연 어땠을까 하는 이제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봐요. 그러는데 결국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조용히 끝이 됐거든요. 이게 경찰 한 명 뭐 사망하고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용하게 끝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달 후에 일어난 광주가 더 커지다 보니까 우리 걸 무시해버렸어요. 이렇게 돼서 이제 됐던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던 것은 우리를 참 적극적으로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 아. 언론이라든가 네. 작가님들이라든가 뭐 이 방송에서도 말이죠. 이런 것을 좀 이래 우리를 부각시켜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던 거. 사실 뭐 우리가 좀 좁게 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중에 대학교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었다 그러면은 네. 아마 이거보다는 훨씬 앞에 모든 것이 다 이제 순조롭게 해결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우리 사실 광부들은 말이죠. 이 탁하다 보니까 시커먼 손을 들고 흔들어도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누가 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내가 소리를 질렀을 적에 이 소리가 다시 메아리쳐서 내 입에 돌려와야 효과가 있는 건데 광부들이 소리 지르는 것은 허공에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리 지르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힘없는 사람들의 역사가 이렇게 40년간 묻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을 적에는 이런 힘없는 노동자들이 이제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 노동자들이 많은데 뭐 이런 사부 강쟁을 거울 삼아 가지고 말이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그런 힘없는 노동자들이 잘 사는 사회가 되려고 그러면은 결국 노동자들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정부나 기업주의 의식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부나 기업주의 의식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노동자들이 정부와 기업주를 믿고 노동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 노동자의 대명천지가 왔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선생님 말씀 통해서 이제 좀 느낀 바가 있었는데 결국 예. 그 현장 노동자들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메꿔주고 항상 그 다른 곳에까지 알려주는 건 지식인들의 몫인데 지식인들이 그렇죠. 제대로 예. 역할을 못하고 있고 관심을 가져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예, 예. 그래도 이제 화연 작가님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사북항쟁에 대해 좀 더 알리고 그걸 예.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그 중에 연구자도 있고 이제 그 지식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저도 화연 작가님 작품 통해서 좀 사북항쟁을 더 많이 접했었는데 좀 연구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웠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이제 그 뉴스나 이런 걸 좀 찾아보면서 한 가지 예. 여쭙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예, 네, 예. 이제 항쟁하셨을 당시에 이제 그 약간 폐쇄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시장 상인분들이 먹을 것도 제공하고 분노에 이제 공감해서 동참을 했다는 그런 내용을 봤거든요. 예, 예. 네, 근데 이런 분위기가 당시 언론의 보도와는 상당히 달랐다고 들었고, 네, 광주의 5.18 또한 그 공수부대에 의해서 폐쇄됐을 때 그 안에서 굉장히 질서도 잘 지켜지고 사람들이 먹을 것도 나눠 먹고 이런 공동체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예. 지점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느껴져서요. 예, 네, 예. 그 분위기 그때 이제 분위기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때 그 당시로 봤을 적에 이제 뭔가 사북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또 이제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네, 예, 탄광을 잘했던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부들이 참 이렇게 어렵게 살고 저렇게 참 무시당하면서 참 그 노예처럼 그렇게 일을 한다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4일간 그 투쟁이 일어났을 적에 그 이제 뭐 다방에서는 말지 뭐 커피를 내주고 먹고 힘내서 하라 그러고 뭐 참 뭐 음식 집에서는 말지 막걸리도 한 잔씩 주고 국수도 주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해가면서 후원을 해줬는데 네. 바로 광부들이 그렇게 어렵게 산다는 것을 서로가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동원탄자 그러니까 지경에 그러니까 이
광부들은 3,500명이에요. 그러는데 그 당시 지상에도 보도됐지만은 투쟁을 한 사람은 6,000명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3,500명이고 6,000명이 나왔다는 것은 그 부녀자들부터 그쵸. 또 네. 지역 주민들까지 네, 전부 네. 다 사실 합심해서 말이죠. 이제 네. 새로운 참 변화를 이 시점에서 이뤄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나오라 그러지 않고 누가 가서 말이지 이렇게 안 해도 스스로 나와가지고 투쟁을 하는 말이죠. 이런 참 처음에는 이 광부들의 투쟁이 말이죠. 나중에는 참 민중항쟁처럼 말이죠. 그렇게 이제 크게 번진 거예요, 이게. 네. 네. 예, 그래서 그 한 가지만 봐도 말이죠. 3,500명인데 6,000명이 나와서 투쟁을 했다 하게 되면 참 대단한 것 아닙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서로가 알고 참 어려운 것을 다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같이 협조를 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려운 점을 알고 공감을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돕고 항쟁에도 동참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청년들도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청년이라서 좀 주변에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조금 지금 위기라는 사실을 대신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그때 당시에는 노동권을 보장받을 노동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이제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많이 없어진 상황이어서 청년들이 일할 수도 없고 계속 이제 취업의 이제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렵죠, 한편으로. 혹시 이 그렇죠.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것도 뭔가 그러면 정부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나 이 기업들의 의식 변화가 없이는 안 돼요, 이게요. 노동자들 스스로 힘을 쓰면 참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또 이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가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참 이렇게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말이죠. 이런 이제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와 기업주의 의식 변화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의식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이 하여튼 뭐 힘과 용기를 가지고 말이죠. 앞으로도 뭐 열심히 하여튼 뭐 현실에 투쟁할 수 있는 뭐 그런 관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2001년도에 민주화 심의위원회에 우리가 그 지역을 살았던 사람들이 민주화 심의위원회에 그러니까 이 명예회복 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역을 사는 사람 중에 이제 23명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정을 받아서 개인적으로서는 뭐 어쨌든 이제 명예회복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면 사건 자체가 민주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 민주화 관련법에 보게 되면 말이죠. 1개월 이상 구금됐던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총 붙들려간 사람이 142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뭐 20일, 25일 말이지 이렇게 고문을 받고 이제 이렇게 그 당시는 계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 보안대에서 전부 다 이제 고문을 받았거든요. 네. 보안대 그럼 뭐 아시다시피 뭐 고문 기술자들이 다 있는 데인데 그래서 참 고문을 받고 지금도 그 고문 후유증으로 지금도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이렇게 억울하게 그래 이제 겪는 사람들이 참 그냥 그 사람들은 아무런 민주화 운동도 운동에 혜택도 없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된 어려운 사정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한 142명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뭔가 그러면은 이게 뭐 이제 왜 그러나 그러면 사건 자체가 민주화 운동으로 돼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민주화 운동이 됐지만은 사건 자체가 민주화 운동으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별법 제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뭐 이게 빨리 그 특별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뭐 이제 다 이제 뭐 80대 다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네. 죽기 전에 말이죠.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돼서 네. 남은 그 사람들이 명예를 회복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네.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작게나마 도움이 되도록 계속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고 같이 움직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저는 작가로서 작업으로서 더 사북항쟁 이야기 더 하고 여기 계신 쌤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들은 얘기 바탕으로 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전하도록 노력할게요. 예, 뭐 작가님들이나 언론이나 또 방송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네.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보다도 말이죠. 우리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끔 어떻게 좀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 네. 참 네. 그렇게 힘써 주신다 그러면 참 고맙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또 그 작가님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는데 이렇게 물어주신 데 대해서 정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요, 선생님 귀한 시간 내주시고 귀한 얘기 해주셔서 저희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다음에 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일단 끊고. 예, 예,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예. 이원가 선생님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니 이제 화연 작가님이 이원가 선생님 증언을 토대로 했던 작업들도 생각나고요. 그리고 5.18 관련해서 했던 작업들도 생각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고 가는 작년에 하셨던 전시에서 오고 가는이라는 작품과 그리고 보이스라는 작품, 이 두 가지가 조금 생각이 나요. 오고 가는이라는 작품은 이제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기념하고 무언가 이제 어떤 것에 제의를 드리는 그런 행사를 그런 일들을 일상 어디에서든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보이스는 어떤 들리지 않는 그 희생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말에도 사람들한테 전해지지 않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작가님께서 다시 되울려 퍼지게 하고 조금 더 크게 말을 이제 대신 해줄 수 있는 매개가 이제 된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작가님 스스로가 이제 메아리가 된 것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들고요. 시적이네요. 멋있네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 관해서 이제 하얀 기획자님도 네.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고 가는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이제 포스터도 만들 때 그 이미지를 따서 이제 만들기도 했잖아요. 아. 네. 네, 맞아요. 저희가 그 작가님 대담 진행하기 전에 발제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가님 작품 보고 발제를 진행했는데, 그게 비물질 광장의 메아리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작가님이 작업하신 오고 가는 이라는 작업을 보면 검은 화면에 그 불이 이렇게 일면서 연기만 이렇게 쏟아져 올라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맨 처음에 궁금했던 게, 결국에는 작가가 어떤 화면 안에다가 대상을 잡는다고 하는 거는 작가의 시선이잖아요. 근데 왜 이 작가님께서는 연기만을 담았을까? 근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북항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남겨진 이들에 대한 인터뷰를 가지고 오면서 거기에다가 연기를 놔둔다라고 하는 거는 제의적인 성격이 물론 강하죠. 염원적인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왜 향 연기만을 담아냈을까? 그게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보면서 진짜 그 수모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 향 단지에 있다가 꽂혀 있는 향과 그 여기서 피어오르는 연기의 형태까지를 다 담아냈다면 또 어땠을까? 이런 질문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제를 하면서 집중을 해봤던 게 이 항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작되는 공간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5.18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부당한 대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서 시민들이 당시에 그 5.18 항쟁에 참여했던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뭔가 5.18 민주화를 향한 열망, 항쟁을 향한 열망, 국가적인 정치적인 거에 대한 열망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은 거의 많은 시민군들 중에 증언이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내 형제 자매, 내 아버지 어머니 혹은 내 동생들, 내 지인들, 친구들이 총에 맞아서 죽고 다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리에 나갔다 라고 하는 증언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그때 공간을 가지고 오셨던 그 비엔날레 2018 비엔날레 때 5.18 관련해서 작업을 하셨을 때 도청 분수대를 형상화해서 거기에 이제 남아 계신 분들의 증언을 거기에 물처럼 이렇게 얹어두는 그런 작업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북항쟁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자료를 찾아보면은 사북 노동자들이 살았던 그 단체 마을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빨래터나 선술집에서 그런 항쟁이 촉발됐다. 거기서 이제 서로의 부당한 처우나 안 좋은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항쟁으로 이어지는 매개체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5.18의 분수터 혹은 그 시청 앞에 광장이 있었고 사북 항쟁에는 빨래터와 선술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세대의 광장, 이 공론화를 시키고 서로의 아픔이나 부당함을 나누는 공간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작가님 작업 그 향불이 피어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거는 이런 공론을 나누는 장들이 상당히 비물질적이어지고 분산되었다. 비가시적인 형태로 변화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물질 광장의 메아리, 그 비물질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메아리, 작가님께서 향불을 지펴 올렸을 때 그걸 보고 같이 동요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그 광장이 펼쳐지는 곳이 어떻게 보면 전시장이 될 수도 있겠고 온라인 공간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되게 소규모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때 역사적인 현장들에 비하면 그렇게 하면서 또 다발적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비물질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또 설화 연구단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런 항쟁의 형태가 되게 비가시화되고 비물질적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설화 연구단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 상징의 장소가 없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좀 여러 가지 권력이라든가 현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 자본주의 체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비물질 장소를 새롭게 만들어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비판적으로 좀 보고 싶었던 건데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 실제로 그때 발생했던 장소를 찾아가서 화연 작가님처럼 찾아가서 이제 무언가를 들추어내고 말을 발굴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증언을 듣고 스스로 이제 매개를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어떤 그 말의 의미라든가 어떤 소리의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작품으로 언제 그 소리를 그 중심으로 주제로 좀 작품을 하셨던 적도 있고 소리도 그렇고 아까 향의 연기도 그렇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고 누군가 특정 다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그게 뭘까 하면서 그런 비물질적인 거에 좀
작업으로 좀 많이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이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지난번에도 생각했던 건데, 제가 그 추상적일 수 있는 그 추상적으로 보여지는 그 것들이, 감각되는 것들이 어찌 됐든 근본적으로는 애도의 마음이 일차적으로 깔려 있고, 그 애도하는 마음과 에너지를 밑바탕으로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소리를 수집하고, 또 더 향의 연기라든지 뭐 제의 가루라든지 더 세분화되는 요소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답을 잘했는지. 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질문을 드릴 구체적으로 걸 뭐가 네, 잘못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작업을 하시면서 들었던 생각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어요. 아, 증언을 이제 수집하고 네. 이제 직접 희생자들의, 당사자들의 말소리를 계속 들으시잖아요. 네. 아까 이제 전화 연결을 했을 때 이원가 네. 학생님 목소리를 직접 들었을 때 또 다른 뭔가 울림이 있었던 것처럼 직접 들여다보고 듣고 그리고 그런 지점부터 시작해서 작업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는 네. 그런 작업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건 또 없으셨는지. 아, 그냥 일종의 그냥 그간의 에피소드를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네. 일단은 제가 작업을 함으로써 뭔가 매개가 된다는 거, 매개자로서 이렇게 봐주시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그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거, 시작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과정을 쌓다 보니 어느 순간 그런 역할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게 됐고, 사람들도 그렇게 봐주고, 그래서 더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작업할 때 매개자로서, 전달자로서의 태도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매번 뭐랄까, 제가 좀 즉흥적이고 좀 생각한 대로 좀 바로 해보아야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런 작업을 하고 이런 분들께 다가갈 때도 되게 즉흥적이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신뢰일 수 있는 순간들을 많이 제가 만들기도 했어요, 돌이켜보면. 근데 그게 실수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만 뭔가 시작이 되는 스스로의 태도도 있고 방식도 있고, 그런 걸 많이 반성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이렇게 감싸 안아주시면서 이원갑 선생님이나 여기 광주에 많이 계시는 5.18 유가족분들이나 많이 작업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생각해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힘들었던 게 하나 있는데, 이 힘듦이 또 저의 부주의함으로 생긴 거였는데, 그냥 하나 말씀드리자면, 현장 작업을 할 때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무턱대고 들이댄 일이 또 있었어요. 현장 관계자분들께 충분히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이루어졌어야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냥 카메라 들고 가서 또 막 찍었죠. 근데 그분들 중에는 괜찮다고 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만 듣고 또 제가 막무가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을 한 분 한 분 다 밟았어야 했는데, 그냥 특정한 한 분께만 그래도 되나요 하면서 접근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현장에서 촬영을 하는데 혼났어요, 많이. 이거 허락받고 제대로 허락 안 받고 카메라 들이대고 막 작품들, 그러니까 도구들 설치하고 이랬어가지고 많이 혼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자 매개자라는 말이 참 부끄러운데, 그런 실수와 부주의를 좀 더 줄여나가고 좀 더 계신 분들께 불편함을 더 안 만들면서 또 제 작업으로서 이야기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더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화연 작가님께서 워낙 적극적이고 네. 그 자리를 바로 찾아가서 이제 닫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욕구가 너무 앞서가지고. 그게 나쁜 거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런 또 자세가 오히려 그 작가님 작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되게 네. 좋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아, 왜냐하면 제가
저는 이제 전남 방직을 잘 모르니까 네. 어떻게 여기를 건드려 봐야 되나 들어가 봐야 되나 하고 이렇게 찔러보기만 하고 실제로 이렇게 개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게 막 지인도 없고 근데 갑자기 박하연 작가님한테 말했더니 아 그날 핸드폰을 들고 관계자분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촬영 되냐고 막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다양한 시점들이 있겠지만 작가님이 선택하시는 거는 일단 이렇게 머리를 넣어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일단 발을 이렇게 한 발 디뎌보고 머리를 넣어보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일어나는 그런 우연적인 상황들, 돌발적인 일들 그게 또 작가님 작업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작가님으로서 현장 작가님으로서 열심히 너무 좋은 성향이 아닌가. 더 들이대 볼게요. 아, 네. 전남방지 이런 거 할 때도 들이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파이팅. 네. 우리도 약간 네. 들이대는 자세로 지금까지 대화를 이어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보고 계시네. 네, 어떠셨어요? 다들 이렇게 아. 같이 대화를 해보고 협업하는 과정도 있었는데, 네. 아, 저 일단 저라는 작가와 저의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전에 뭐 세미나도 진행해 주시고 작품 들여다봐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도 마련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뭔가 더 열심히 더 작업해야지 하는 에너지가 막 생기고 있어요. 어떠셨나요? 아 저는 그러니까 이거 대담하기 전에 화연 작가님이랑 알고 지내긴 했는데 이렇게 화연 작가님 작업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고 글을 써본다든지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근데 또 최근에 시작하신 작업 성향들과 또 저와 맞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또 시너지가 생기면서 이 모든 장을 열어주신 설아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로 끝나나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하고 저는 이제 여기 인문도시 연구원이자 이제 미술 비평을 하기도 하는 연구자로서 이제 이 기획을 하면서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어요. 작가님들을 만나고 이게 동등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는 것이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작가님 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더 경험을 할 수 있고 대신 가주시는 거죠, 그쪽에. 저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기 위해서 글로 해석하고 또 쓰고 이런 작업들이 이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작가와 그리고 기획자분은 작가님들의 작업을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제 전달을 해주시고 이런 그 좋은 그 작용들이 계속 예술인문 해방선서 프로젝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통해서도 이어져 나가서 네. 해방이 됐으면 좋겠네요. 해방이 나를 위해요. 다음 분들은 누구시죠? 그것까지. 그거는 스포니까. 네. 네. 스포네요. 네. 근데 스포 해야 되잖아. 소개. 네, 이제 포스트 다음 넥스트 편은 네. 광주에 또 작가이신 노여운 작가님 편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광주 원로 작가님, 이상호 작가님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화 전공의 후배이신 나지수 작가님도 네.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네. 우리는 마무리하고요. 네. 즐거운 이제 대화였습니다.